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가짜뉴스가 어떤 건지, 그리고 가짜뉴스가 이제 어떻게 확산돼서 어떻게 문제를 하고 있는지, 네,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짜뉴스는 지금 사회적으로 너무 큰 현상이라서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려도 다들 이제 어느 정도 그 심각성을 인지를 다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짜뉴스의 이제 분야에 그 여러분들이 4년 동안 배운 빅데이터를 어떻게 조금 활용을 하면 좋을까? 이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가짜 뉴스를 이렇게 판별하는 데 있어서 빅데이터 분석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는 직접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분석이 어떻게 되고 툴이 어떻게 되고 뭐 이렇게 돌려도 사실 뭐 이렇게 엄청나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를 사실 어느 정도 저희 인지를 하고 있지만, 언론에서는 막 빅데이터가 뭐든지 다 분석할 수 있고 막 미래도 예측할 수 있는 굉장히 엄청난 기술인 것처럼 이제 뭐 4차 산업 시대의 뭐 최고의 뭐 그런 것처럼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에 비해서 빅데이터가 뭐 그 정도로 이제 마법처럼 할 수는 없는데, 빅데이터의 특징 때문이에요. 빅데이터가 보통 양이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속도도 굉장히 빨리 생기고, 그리고 형태도 그냥 텍스트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이미지, 영상 굉장히 많죠. 그리고 그 안에서 가치 있는 정보를 찾아내기도 힘들고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가짜 뉴스를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판별을 하려면 일단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느 데이터를 수집을 할 것인가. 뭐 가짜뉴스를 판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네이버 뉴스 데이터를 땡겨오겠다, 아니면 트위터 뉴스를 땡겨오겠다, 아니면 뭐 문제가 되는 유튜브나 뭐 페이스북에서 많이 땡겨오겠다. 그런데 이게 데이터가 그렇게 이제 막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공개가 돼 있어서 크롤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히 SNS, 뭐 카카오톡이나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친구한테만 한정된 정보가 굉장히 많잖아요. 카카오톡도 이제 메시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 수집에 있어서 이제 가짜뉴스를 판별하는데도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가공하기 좋은 걸로 저희가 다 정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한글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비정형 데이터라서 저희가 뭐 형태도 분석하고 해도 이제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 자체도 힘들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저희가 가짜 뉴스를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해서 가짜 뉴스가 얼마나 나왔다, 어느 키워드가 빈도수가 있다, 이걸 하는데, 사실 가장 문제는 가짜 뉴스가 확산되는 시점에 이거를 저희가 미리 발견을 하고 나중에는 이런 게 가짜 뉴스라는 거를 미리 발견을 해서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모든 게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분야가 정말 이제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좀 굉장히 힘든 분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뭐 페이스북이나 뭐 구글에서 이제 가짜 뉴스를 조금 이렇게 자제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페이스북이 2016년도에 뭐 이제 한때 엄청나게 개인정보 노출이랑 가짜뉴스를 전혀 거르지 못해서 엄청나게 직격탄을 맞았었는데요. 그 이후로 이제 페이스북이 페이스북 저널리즘 프로젝트라는 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저널리즘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이렇게 수용자나 사용자들한테 이제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애들이 조회수, 그러니까 뭐 어떤 기사 링크가 있으면은 조회수 대비 조회수는 별로 없는데 엄청나게 공유가 되고 있다. 이런 거는 조금 이상하다. 사람들이 열어보진 않는데 공유가 많이 한다. 이거는 누가 의도적으로 퍼뜨리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서 가짜뉴스라고 판단을 하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페이스북의 피드에 노출되는 로직에서 이제 가중치 점수를 낮춰서 사람들에게 덜 노출되게끔 만드는 시스템을 이제 2016년도에 이제 도입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에는 이제 가짜 뉴스를 신고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가짜 뉴스를 신고하면은 하단에 흑백으로 보이는 요 사이트인데요. 코렉티브에서 팩트를 체크를 해가지고 이제 가짜 뉴스를 이제 사람의 손으로 수기로 하는 거죠. 네, 팩트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에서는 이제 구글 뉴스랩, 구글이 이제 네이버처럼 이제 뉴스가 노출되는 이제 크로스 체크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그 언론사와 같이 손을 잡고 이게 이제 진짜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 이제 검증을 하는 차단 도구를 이제 페이스북이랑 같이 손을 잡고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예전에 이렇게 광고 얘기를 잠깐 하자면은 예전에는 광고를 할 때 저희가 이제 한국방송공사에 뭐 일을 맡겨서 이제 거기서 하거나 했는데 요즘은 그런 소셜미디어 광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다 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떡볶이 가게를 한다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뭐 페이스북, 구글 이런 거 직접 광고를 다 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이게 검열 없이 직접 다 걸다 보니까 허위 광고나 가짜 광고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제 친구도 아닌데 일반인인데 그게 광고 계정이고 어떤 상품의 후기를 이제 진짜인 것처럼 해가지고 광고를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이렇게 일반인이 직접 광고를 만드는 게 굉장히 이제 문턱이 낮아지다 보니까 이제 구글에서 그 유튜브 광고를 걸거든요. 막 이런 이제 애드센스라는 이 프로그램에 이제 컷오프 제도로 도입을 해가지고 뭐 이 사람이 이제 몇 번 이상 안 좋은 그런 광고를 걸었다 하면은 이제 뭐 컷오프를 시키거나 이제 검열하는 시스템이 새로 생겼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한국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면요. 한국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키소라고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이제 검열을 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저희가 뭐 아까 뭐 가짜뉴스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중에서 완전히 언론사의 기사의 형태를 띠고 있는 기사를 검열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뭐 인터넷을 루머 같은 거를 신고하는 곳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곳에 보면은 이제 뭐 어떤 기자가 내 기사를 썼는데 내 명예를 훼손했다. 아니면은 뭐 네이버에 내 이름을 검색했는데 뭐 말도 안 되는 거 나온다. 뭐 예를 들면은 뭐 네이버에 박한우 검색했는데 뭐 박한우 실종 뭐 이런 게 뜬다. 이러면 이거 없애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 이제 키소에 신고를 해서 이렇게 감행을 하고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가짜 뉴스를 이렇게 이제 접수를 해가지고 팩트 체크해서 그리고 또 이제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과정이 굉장히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발견하는 것 자체는 이제 뭐 빅데이터 이런 게 아니고 사람이 직접 접수를 해야지 이제 많이 그런 팩트 과정을 걸치고 이제 판단을 해주는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저희가 이제 가짜 뉴스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제가 몇 가지 방법을 한번 찾아올 봤는데요. 이거는 이제 카이스트에서 이제 조사를 한 건데 이제 가짜 뉴스를 전 세계 5천만 트위터 가입자가 생산한 20억 개 메시지를 이제 다 분석을 해가지고 찾은 데이터라고 해요. 찾아보면은 이제 가짜 뉴스에는 그냥 일반 뉴스와는 좀 다른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측에 이제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위쪽에 두 개 이제 이렇게 막 들쑥날쑥한 게 이제 가짜 뉴스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버즈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하단에는 이제 그런 평범한 진짜 뉴스가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데요. 가짜 뉴스는 시간이 지나면 내려가려고 하다가 또 올라가고 내려가려고 하다가 또 올라가고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거는 확실히 이제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이제 시간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정보를 또 주고 이렇게 한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데요. 실제 진짜 정보인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어떤 연예인이 결혼을 했다 뭐 이런 뉴스가 있으면 우와 하면서 한 초기에 이렇게 막 공유를 하고 우와 했다가 금방 시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뉴스가 이제 퍼지는 형태고 가짜 뉴스는 누군가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퍼뜨리기 때문에 저런 들쑥날쑥한 이런 패턴을 보인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가짜 뉴스는 일반적으로 이제 진짜 뉴스가 퍼지는 모양새랑 약간 다른데요. 그러니까 좌측에 동그라미 두 개를 먼저 볼게요. 가짜 뉴스를 보면은 뭐 그냥 약간 딱 봐도 그러니까 끼리끼리 정보가 왔다 갔다 한다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우측을 보면은 한 사람의 인플루언서가 여러 사람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모양이 보이시나요? 이 두 개가 보통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뉴스는 친구가 친구에게 또 막 정보를 퍼지고 하지만 가짜 뉴스는 이제 보통 친구가 많이 없으신 분들이
그 단발적으로 이거를 의도적으로 퍼뜨리기 위해서 여기 했다가 하지만 이제 넓게 퍼지진 않는 이런 형태. 하지만은 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퍼뜨리기 때문에 뭐 지나가다 한 번쯤은 듣게 되는 내가 공유를 하지 않아도 이런 형태를 보인다고 합니다. 우측으로 이제 같은 그래프인데요. 여기 이제 파란색이랑 빨간색이랑 보시면은 그 우측에 진짜 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앙에 이제 인플루언서 한 명이 되게 많은 곳으로 정보가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이제 왼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가 소규모가 이렇게 그게 가는데요. 그 가짜뉴스 자체가 이제 굉장히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좀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평판을 의식해가지고 공유를 하지 않는데 그 인터넷에서 조금 친구가 없거나 팔로워가 상대적으로 적고 악의적인 뉴스를 퍼뜨리려고 하는 팔로워가 작은 사람들이 보통 많이 전파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형태를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뭐 속된 말로 관종들이 이런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가짜뉴스를 초기에 진위를 판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이미 다 퍼지고 난 뒤에 이게 가짜뉴스였더라 하고 발표를 하면 사람들이 마음에 크게 와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초기에 판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이런 식으로 전파되는 게 진짜 그 가짜뉴스의 진위를 가르는데 중요한 힌트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게 퍼뜨리는 게 사실 빅데이터 조사를 빅데이터 분석, 소셜미디어 빅데이터 분석을 한 내용들을 보면 사실 대부분이 아마 트위터 정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트위터가 보통 이제 그냥 그 오픈된 정보를 쏟아내고 그러니까 친구와 친구, 팔로워 기반보다는 그냥 그 데이터를 전부 다 땡겨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트위터 데이터가 이런 게 많고요. 그 페이스북처럼 거의 친구끼리 연결된 분야에서는 이런 연구가 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네, 아까는 이제 가짜 뉴스의 패턴을 보여드렸는데요. 이제는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가짜 뉴스 선별하는 법에 따라서 이제 좀 어떻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여기서 발표한 가짜 뉴스를 어떻게 선별해야 되느냐가 이제 그 첫 번째 이제 뭐 정보원이 이제 뭐 공인된 언론사인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기자가 이름이 정확한지 이메일 주소가 확인을 됐는지 그리고 이제 이 오래된 뉴스인지 아니면 최신 뉴스 기사인지 이런 걸 확인하는 분야가 있는데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실제 언론사 협의하에 뭐 실제 기사와 있는 데이터와 이제 매칭을 해서 가짜 뉴스인지 이제 금방 판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게 만약에 뭐 허위로 조작이 됐다 이러면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이제 그 가짜 뉴스에 자주 쓰이는 자극적인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자극적인 단어에 이제 노출 빈도가 상승을 하거나 그리고 전문가 통계 자료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네, 또 가짜 뉴스를 선별하는 네, 요런 팁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분야가 이거 지금 이제 가짜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말씀드린 건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와도 이제 맞닿아 있는 선별법이라서 조금 제가 생각한 건 이 정도인데 여러분이 이제 또 공부하면서 들었는 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네, 다양한 분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가짜뉴스라는 게 사실 텍스트로만 된 가짜뉴스는 없고 가짜뉴스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게 텍스트도 있고 이미지도 있고 영상도 있잖아요. 근데 이쪽에서 이제 가리는 건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을 찾아봤거든요. 요새 딥페이크라고 해가지고 연예인들 뭐 가짜로 얼굴을 합성을 해가지고 뭐 포르노를 만든다던가 아니면 미국에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나 트럼프 얼굴을 합성해서 하지도 않은 것들을 뭐 이거 했다고 가짜 영상을 만드는 게 굉장히 큰 이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가리는 방법들이 이제 요즘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이렇게 이제 얼굴을 딥페이크 해가지고 이런 걸 이제 가려내는 방법이 이제 GNA라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신경망 모델 2개가 이제 서로 이렇게 확인을 해가지고 이제 원본 이미지랑 대조를 해서 진짜 사진도 만들 수 있고 가짜 사진을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카이스트에서 이렇게 뭐 이미지를 했을 때 그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사진이 이렇게 변조된 건지 아니 가짜로 만들어낸 건지 아니면 진짜 사진인지 판별할 수 있는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최근에 개발을 했는데요. 이게 문제점이 어쨌든 이게 아마 3일 정도가 걸린대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되는 건 아니고 조금 시간이 걸리는 기술이라는 거.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조금 가짜 뉴스를 어떻게 좀 물리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당장 뭐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인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이 이제 가짜 뉴스를 스스로 이제 어느 정도 믿지 않는 그런 이렇게 능력을 많이 기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좀 나이가 어리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SNS에 있는 정보 같은 거를 좀 무분별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리고 뭐 언론사 기사 같은 거를 뭐 타이틀만 보고 뭐 댓글만 보고 이런 거를 이제 최대한 지양을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그런 습관을 많이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 제가 이제 준비한 빅데이터와 가짜뉴스는 다 넘어가고요. 이 분야에 대해서 궁금한 거는 제가 1시부터 질문을 받을 테니까 그때 질문을 해주세요.